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 뚫어뻥 이호선입니다. 뻥 뚫어. 네. 지금 교통 상황도 뻥 뚫어주시면 그러게 우리 인생길도 뻥 뚫리고 도로도 좀 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저도 여기 오는데 까딱하면 정말 늦을 뻔했어요. 그러셨겠어요. 정말 간신히 정말 슬라이딩해서 세이프했습니다. 세이프. 네, 선언했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 네. 자, 이 가족 많이 챙겨야 되는 5월 가족의 달. 상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가족 관련. 5월이 우리가 명절 때 빼고는 극성수기예요. 상담계에서. 왜냐하면 어린이날 있죠. 거기에 어버이날 있죠. 부부의 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그 밖에 여러 경조사들이 그렇게 5월에 있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게 자체가 스트레스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일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온 가족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상담계 쪽에서는 뭐 극성수기라 좋습니다만 저희의 성수기가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가해지는 날이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품격 있는 어른, 현명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 시간 본격적인 사연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부터 먼저 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하나 구사님이 보내주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은 아직 없지만요. 지금 직장에서 몇 달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일 저 일 부탁을 합니다. 저도 이젠 슬슬 지치는데요.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참 누군가 어떤 부탁을 할 때 거절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도 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고 네. 또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들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들 인생 살면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남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다가는 인생 호구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민원 하수구가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일 처리하다가 내 인생은 어디 간지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나서 정작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줬을 때 고마워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 뭔가 고생하고 억울한 느낌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많아지는데 제가 볼 때 거절을 예를 들어서 뭐 우아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전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좀 똑똑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는 즉시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 즉시 바로. 그렇죠. 이게 즉시 거절하셔야지 질질 거절을 하잖아요. 질질 끌면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괜히 욕을 더 먹게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 상대방에게 자꾸 여지를 주게 되고 또 뭐라 할까 약간 내가 핑계를 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오히려 단방에 그렇게 즉시 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잖아요. 그래서 앞에 습관적으로 어쩌지? 그렇죠. 어쩌죠? 공감을 네. 표하면서 그렇죠. 어려움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I am sorry 아니면은 뭐 I'm afraid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삼승낙법이라고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것을 100% no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의 어떤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럴 때는 1에서 3 내가 전체 요청이 10이라면 그중에 1에서 3범위 안에서 우리가 들어준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안 해준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내가 또 미안할 건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에서 3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승낙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떤 뭐 부탁을 하면서 치사하게 그런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안 해준다고 뭐 치사하다고 그러고 아주 무슨 만나지도 마세요. 빚쟁이처럼. 그러면 뭐 맡긴 거 있습니까? 그랬을 때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 참 인성이 아직은 조금 더 한참 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시면서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 상대방의 고충 이런 거를 공감한다는 표현을 분명히 해주면서 참 어렵겠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준다 이런 표현을 해주면서 그 대신 핑계나 이유는 좀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럼요. 왜 내가 못 해준다는 얘기를 괜히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상대방이 들을 때 그 정도면은 뭐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 부탁을 안 들어준다고? 진짜 치졸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유나
못 해주는 핑계 이유를 절대 붙이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되 많이 당해보셨군요. 그럼요. 그렇지만 어려움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는 그런 표정과 표현을 하되 이유는 붙이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건 방금 들어온 문자 질문인데요. 8121님이 주신 긴급 질문입니다. 어린이날 선물 긴급 상의 드립니다. 매년 5만 원 이내에서 준비했는데 올해는 아이가 20만 원 가까이 하는 전자제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까지 비싼 걸 사주는 건 교육적인 면에서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얄짤없습니다. 저희는 품목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금액 중심으로 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에도 이 품목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물가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이 가격이 너무 높으면 이게 아이들 교육도 그렇지만 집안 형편상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선물이 있다. 그럴 때 저희는 무조건 5만 원이에요. 애가 어리나 나이가 먹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5만 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영란법에 그건 없죠. 없습니다. 없고요. 대신 또 물론 제가 좀 약간 치사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선명하게 하면 아이들도 그 기준 안에서 자기의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 아이들 수요에 무조건 따라갈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집 산다고 우리 집도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철저하고 분명한 원칙이 아이들 훈육에도 아주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취자 고민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에서 오는 갈등, 고민.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교수님께서 해결해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내는 욕심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뭐든 잘해야 직성이 풀리죠. 문제는 아이도 자기 욕심껏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아이를 앉혀놓고 영어랑 수학을 가르치고요. 필독서라며 억지로 책을 읽게 합니다. 또 누가 무슨 체험 프로그램 한다, 요즘 뭘 배우더라 하면 아들도 꼭 끼워보내고요. 그나마 아이가 순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예약해둔 도서관 프로그램에 아이가 빠진 겁니다. 그걸로 아내는 아이의 스마트폰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대들었고 아내도 아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지켜보던 제가 상황을 정리해보려다 오히려 아이 앞에서 아내랑 크게 다투기만 했습니다. 아들 잘 되길 바라는 건 아내나 저나 마찬가지일 텐데 아들에 대한 아내의 욕심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합니다. 이 부분을 아내와 어떻게 이야기할지 또 앞으로 부모로서 마음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식 잘 되기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지만 이 아내분은 좀 아들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다. 남편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 아빠 아주 훌륭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애 아빠가 중간에서 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애한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어린이날은 고사하고 5월에 이 냉기가 도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가 쉬운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엄마들이 다 아이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당연히 욕심이 있는데 특히 요즘 아이들이 하도 똑똑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배우고 많이 학원을 가는 15개도 가더라고요. 야, 15개를 어떻게 다니나 몰라요. 엄청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지금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슬슬 그분이 오십니다. 사춘기 그분이 네. 이제 오실 때가 됐고요. 이 사춘기 그분이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다른 인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왜 욕심과 열정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욕심은 이기성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열정이라면 이건 상호성이 이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엄마가 왜 그렇게 아이에게 집중하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열정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대한 투여일 수도 있어요. 투사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저희가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중재라는 게 참 어려운데 중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하고 엄마는 서로 투닥투닥거리긴 하더라도 아빠 없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관계의 탑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아빠가 모르는 그들만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상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시간을 좀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고 벅차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 정도로 기준을 가져가는 이유는 물론 열정과 사랑도 있지만 이 집안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거든요. 그러면 얘가 약간 벅찰 때에는 그 기준을 조율하는 거지 그 주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 자체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는 사실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못마땅하다 싶겠지만 먼저 기억해 두실 것 아이들이 내 손아귀에 있지 않게 될 때에는 규칙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이제 4학년이니까 덤빌 수 있는 아이하고는 토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엄마, 아빠, 아이 셋이 다 모아서 지금 애가 가장 힘든 건 뭔지 그리고 또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 조건에서 가족회의를 한번 하시고요. 지금 얘가 이제 엄마 스케줄대로 다 따라가기에는 나이가 조금 찼어요. 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했으면 좋겠는지 아예 의견 물어보시고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그 조율점이 있습니다. 그 조율점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사이에서 아빠가 중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집마다 다 이게 있는 여러 갈등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만 특별하고 우리 집만 대단하고 우리 집만 엄청난 이런 홍수 같은 일이 있는 건 아니니 그렇죠. 너무 큰 염려를 하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절대 애 앞에서 부부간에 언성을 높이는 일은 없도록 조용히 미리 좀 조율을 한 다음에 삼자 회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심정은 어떨지 그것도 참 걱정스러워요. 뭐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네. 자기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내 시간은 필요하고 또 아이가 또 잘 따라주는 아이였어요. 다만 이 시점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이가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스마트폰을 뺏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뺏은 게 엄마가 화가 나니까 일종의 페널티, 처벌로 그렇게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 집에는 학습에 대한 규칙은 있는데 처벌에 대한 규칙은 없었던 거죠.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약속된 처벌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처벌을 내신 그렇죠.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어쩌면 이번 기회가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처벌에 대한 합의된 결과를 하나 더 내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와 현명하게 싸우는 법 한마디 덜 한마디 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후져가지고 망한 책인데요. 그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하고 이제 또 머리가 커가는 자녀들하고 함께 할 때는 훈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때는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이 가족 간의 규칙을 만들고 가족 회의를 수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어렵죠.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나 스스로도 멋진 사람이 되는 거고 더불어 아이도 정말 건강한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면은 적지 않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다. 나는 당당하고 이런 데서 출발해서 뭐든지 정답을 엄마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데 따르면은 지금 이 살해자의 그 어머니의 훈육 방법은 상당히 좀 변해야 되겠네요. 그전에는 엄마 중심의 훈육이었다면 이제는 협의를 바탕으로 한 규칙 설정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모가 아이들이 커갈 때는 이제 티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코칭으로 넘어갑니다. 고층으로. 티칭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의미 있는 정보나 핵심 사항들을 전달하는 거라면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발견하고 이거를 점점 무르익혀가지고 확산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클 때에는 지금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게 지금 아이들은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리가 성장할 때는 뭐 코딩을 배웠습니까? 챗GPT를 배웠겠어요? 전혀 모르는데 아이들은 이게 일상으로 되는 아이들이라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럴 때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엄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그만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아이도 또 다른 선택을 또 멋지게 하면서 자기만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실 것.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든다면 이제 이 아이에게는 티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코칭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니까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생각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분이 아주 훌륭하게 코칭을 해서 그쵸. 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집도 우여곡절 많았을 거예요. 그럼 엄청나죠. 그럼요. 네. 자식하고 부모가 살아가는데 어디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쓴 네. 책도 사서 읽어봤잖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 나쁘지 않다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 있는 부모예요. 훌륭한 부모, 똑똑한 부모, 뭐 돈 많은 부모 다 좋은데요. 최고의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면서 때로는 그 사이에서 꼼수를 부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 아이에게 얼굴 표정이나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요 일관성을 보여준다면 아이도 안정성을 갖게 되고 그 일관성을 배우면서 자기의 삶의 기준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이나 티칭이 아닌 코칭이다. 네. 그러면 그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나요? 코칭의 방법은 뭐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이 아이가 지금 처벌에 대한 규칙을 엄마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이도 또 아빠도 사실 모르는 과정이잖아요. 네. 같이 모이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하자. 특별히 네가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것인가 봐서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가 자기가 싫은 건 무조건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스스로도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함께 좀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제 학원이라는 것도 분기별로 보통 가니까요. 1년 쫙 가고 이렇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음번에 요 학원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교정하도록 하자 그러면 아이는 우리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내 의견이 적용이 됐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해질 거고요. 그만큼 민주적인 발언이나 선택을 하는데 또 성장도 있을 거라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인 가정의 기본이자 동시에 코칭으로 가는 이제 첫 번째 문턱을 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 의무 참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부모라면 가져야 할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요? 그 제가 이제 뭐 외부 강연할 때 참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쓰는 얘기인데 저는 세 가지 물건 시계, 나침반, 지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계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부모도 자기의 10년 뒤를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그 과정이 다 자기만의 인생 시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도 꿈을 꾸는구나. 부모도 계획하는구나. 그걸 향해 나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아이들도 그때 상상의 버튼이 눌러주면서 자기만의 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아이에게도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이고 너도 그렇게 계획하든 나도 계획하는 사람이다. 같이 협업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이게 바로 시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침반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자기의 신념이나 또 가치관이 있죠. 그런 목표나 뚜렷한 자기만의 나아갈 바가 있을 텐데 이게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문장으로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엄마 신념은 이거야. 아버지의 가치관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도 생각하는 거죠. 나의 가치관 혹은 신념은 뭔가 이걸 생각하고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동안에 괜찮다 싶으면 이 길에 아이에게도 같이 한번 가볼래? 아버지는 엄마는 이런 신념이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당분간 클 동안은 부모의 신념을 함께 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만의 신념을 더 갖게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련된 것이 나침반이고요. 네. 마지막 지도라는 게
우리가 인생 정글에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길을 잃을 동안에 지도 한 장 있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도 지도가 없었지만 지금도 지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조절할 마음 지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만의 내 안정성을 가져오고 나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스스로 잘 정돈할 수 있는 정답 마음 조절 방법 한두 개는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부모라면 가져야 할 세 가지 물건, 시계, 나침반, 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마음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아휴, 애들 키우다 보면 참 내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막 헷갈리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애 얼굴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위로 장소를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속상할 땐 나는 여기에 가. 속상할 땐 여기에 가. 속상할 땐 여기에 가. 그래서 이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면 나중에 속상할 때 그 장소만 떠올려도 위로가 되거든요. 네. 이런 게 일련의 마음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혼란한 정신을 또 혼란한 정서를 나의 훈련된 몸의 습관 안에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그중에서도 아이나 내 배우자에겐 얘기하지 마시고 나만의 쉼터, 나만의 마음의 소도와 같은 장소를 하나 정해두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그 장소를 자주 좀 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그 장소를 떠올리기만 해도 훨씬 더 안정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어쩌면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특별히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내 아이가 내 소나기를 벗어날 때 생겨나는 이 알지 못하는 분노 이런 것들을 조절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가정의 달이고 또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 다가오는데요. 부모로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마음 관리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핵심을 관통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부모의 기술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부모들이여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하라. 이호선의 부모의 기술 어려운 길을 택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혼내는 게 쉽습니다. 이게 토론하고 천천히 설명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 자가 저는 현명한 자이자 동시에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도달한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그 자녀에게는 일종의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기꺼이 선택하면서 아이도 잘 성장하고 부모도 더 멋진 인격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서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모에게도 이 기술이 필요하다. 오늘 이호선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죠. 멘토링이나 티칭과는 달리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디렉팅, 2번 타겟팅, 3번 코칭. 정답 아시는 분 그리고 고민 사연 있으신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미조 이효리가 함께 부른 노래가 나왔습니다. 엄마의 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햇살 부서지던 어느 환한 봄날 아주 젊던 엄마는 꽃처럼 웃고 새처럼 노래했네. 나도 작은 새처럼 따라 노래했네. 어린 철부지 손잡고 엄마들이
마시던 어느 환한 봄날 몸이 키운 엄마가 꽃처럼 지고 봄빛도 저물었지. 나는 봄의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꽃은 철없이 피어도 나의 들은 슬픔만이 남았네.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 어지러워도 얼굴 붉어 수줍던 엄마는 없네. 고단한 몸이 빛을 잃고 온 길 아찔러서 떠나버린 나의 엄마. 함께 가는 저녁길 서두원입니다. 금요일에는 이호선 교수와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5239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아들, 저희 집에도 사춘기가 왔어요. 저는 갱년기라 서로 목소리 높여 각자 입장 내세우지만 끝은 서로 안아주고 토닥토닥합니다. 네, 사춘기와 갱년기의 대결, 대결이 아니고 화합으로 끝난다는 좋은 말씀이시네요. 5979님, 고척돔 방향 차가 다른 날과 달리 엄청 밀려요. 내비는 계속 시간만 늘어나고 넌 집에 가겠다고. 어휴, 네, 길이 엄청 밀리죠. 네, 인내심을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네. 8259님, 강릉 갔다 오는 길인데 동탄이 엄청 막히네요.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남편한테 많이 미안하네요. 네, 조심하게 운전하시고요. 네, 졸음 운전 안 되게 옆에서 말씀 좀 간간히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3820님, 정답과 함께 동부간선도로 너무 막힌다고 알려주셨어요. 퀴즈 풀면서 가니까 좋네요. 네. 조금 풀리긴 했어도요. 여전히 간선도로는 밀리는 구간이 지금 많습니다. 강변북로 원효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동부간선도로 타기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 들어가도 상계교까지 쭉 밀려서 갑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네. 앞서서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사연 보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대 중반부터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때 남동생이랑 저랑 중고등학교 시절이어서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 앞에서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특별한 일 아니면 저녁 약속은 잡지 않으셨고 직접 장을 봐 아침 저녁을 챙겨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1년 전 퇴직을 하셨습니다. 남들은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시던데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만 하십니다. 누가 옆에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면 좋은데 저랑 남동생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자주 뵙질 못합니다. 저희가 여행을 보내드리겠다. 취미 활동을 하셔라. 친구 만나봐라.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잔소리 좀 그만해라. 다 귀찮다. 늙어서 뭘 하겠냐 하시면서 한숨만 쉬십니다. 저희 키우느라 참고 포기하며 사시다 보니 무기력해진 게 아닌가
속상하고 죄송합니다. 아직 이른도 되지 않은 우리 아버지. 그동안 못한 것 하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도와드릴 방법 없을까요? 네, 40대부터 혼자 남매를 키워오셨네요. 이 아버님이 지금 일은 조금 안 되셨다고 하는데 헌신적으로 남매를 키워오셨는데 혼자서 지금은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 보인다. 자녀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이 아버지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애들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을까요? 그러게요. 애들 내가 잘 키운다고 해도 그냥 지멋대로인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혼자서도 정말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펭귄 아빠처럼 잘 키워내시고 거기다가 아이들도 성장해가지고 우리 아빠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오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잖아요. 자식 엄청 잘 키우신 거예요. 이 가족 모두 참 대단하고 대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홀로 아이들을 키워내신 분들 보면 정말 파트너가 해야 될,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까지 다 하시느라고 자신의 삶은 정말 1분 1초도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막상 아이들 딱 떠나고 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빈둥지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빈 마음의 허전함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안 놀아본 사람은 또 놀 줄도 몰라요. 네.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여행 보내드리겠다 취미 활동하셔라 친구 만나봐라 하는데 여행은 혼자 가면 재밌습니까? 재미 한 개도 없더라고요. 거기다 취미 활동 뭐 안 했던 취미 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친구 만나라 친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애쓰는 자녀의 모습도 전 너무너무 예뻐요. 훌륭하고 이 가족은 저는 앞으로 좋아질 일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홀로 된 그 경우를 보면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애들 다 키워놔서 아까 빈둥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자가 더 외로움을 타고 이제 건강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분이셔서 그래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홀로 남겨졌을 때 더 빠르게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남자들이 맞고요. 사실상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의 크기도 주관적이라 누가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관계들을 계속 찾아가고 또 만들어요. 그 관계들을 또 확산적으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펼치기도 한다는 거죠. 남성들은 또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님의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 이 아버님의 외로움이라는 건 그전부터 어떤 관계망이 있었다든지 취미에 동아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뭐 이렇게 재미삼아라도 다녀오셨다든지 이렇게 뭔가 내 과거에 이력이라는 게 있었다면 좀 덜했을 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애들 키우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년 여성들이 아이들 떠난 다음에 겪는 빈둥지랑 너무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버님 이제 많은 분들이 개고양이 키워라 반려동물 그렇죠. 그런 많이 주부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죠. 네. 놀랍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을 넣을 때가 아니고요. 아버님의 활동성을 늘릴 때예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계시면 건강도 말씀하신 대로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울감도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따님께서 제일 먼저 아버지 영양제 챙기셔야 되고요. 영양제 챙기시고 그다음 뭐 이거 해보셔라 저거라 해보셔라 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복지관 같이 가셔야 돼요. 적어도 힘을 들여서라도 일부러 아버지 집 가서 손잡고 같이 가고 또 끝나고 나서 뭐 같이 오든지 일단은 모시고 가서 등록하고 같이 몇 번씩 가고 계속 안부 묻고 가셨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 필요합니다. 네. 이 복지관이라는 거 저는 정말 추천하는 기관인데요. 여기 가면 제일 먼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나와 같은 또래들도 되게 많고요. 요새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 여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우리가 복지관이 또 사랑의 꽃이 피는 곳 아니겠습니까? 대추나무 사랑은 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실 수도 있는 거라 지금 따님께서는 뭐 아버지께서 연애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은 또 들어있지 않은 걸 보니까 약간 그런 두려움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버지 연애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랑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시면 또 교육도 할 수 있죠. 운동도 할 수 있죠. 거기 물리치료 받죠. 밥도 거기서
딱딱 알아서 주니까 얼마나 괜찮은 장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따님께서 아버지께 이거저거 권하는 거 참 좋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갈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같이 만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원하는 바를 원 없이 펼칠 수 있는 또래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 저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지금 1인 가구라는데 말이죠, 한국이. 네. 특히 노년층은 사회적 관계 많이 단절됐는데 지금 그 자녀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자꾸 추천을 하고 강제로 손도 끌어가지고 복지관을 모셔가면 좋은데 본인 입장에서 그 네. 아들, 딸 키운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거 말고 또 어떻게 마음가짐 이런 거 좀 다시 새롭게 잡을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제일 걱정인 게 댁에만 계신 거예요. 일단 그렇죠. 사람은 무조건 집을 나와야 돼요. 집을 나와야 되는데 그 의지는 스스로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쁨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아버지가 보다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딸이 일종의 촉매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죠. 또 이 사회가 나이 들면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좀 많은 편이고 남성들이 함께할 장소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느끼거든요. 그럴 때 복지관은 최근에 굉장히 그 고학력자들도 많고요. 또 여러 봉사할 곳도 많고 더불어서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 또래들 간의 네트워크를 또 형성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관계도 맺고 활동도 하고 동시에 사랑도 할 수 있고 나의 건강도 관리하고 동시에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 없을 때 밥 먹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치에서 뚝딱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요소들까지 제가 여러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런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 활동성이기 때문에 활동성. 그것도 정기적인 그런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애 책임감을 볼 때는 가셔서 교육을 시작하신다면 아마 끝까지 수료하실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매력적인 분들은 이 매력이 그냥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면 또 다른 매력으로 활짝 꼽힐 겁니다. 네. 아버지 손잡고 힘들더라도 최소한 5번 정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복지관에 그 문턱까지 같이 가시는 거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딸이 그렇게 해주면 또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럼요. 네, 부녀간에. 자, 잘 들으셨죠? 네. 여러 가지 좋은 또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그러면 지금 부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가족 관계의 기술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식이 성장했다면 이제 자식이 부모의 손을 잡아라. 자식이 부모의 손을 잡아라. 그럼요. 이제 다들 성장해서 이제 자식들은 부모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들이 의외로 쩔쩔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아버님도 거취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네. 거취 결정을 못 하셨다는 얘기는 생애 플랜을 아직 갖지 못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생애 플랜, 그 생애 플랜은 큰 플랜도 있지만 일주일 플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나는 아침 저녁에 뭘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어떻게 채워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출 수 있도록 자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이 아버님은 생애 우리가 자식이 없이도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 봄처럼 이 아름다운 무성한 여름처럼 꽃피울지 새로운 생애 계획을 또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부모 걱정하시는 자녀분들 잘 들으셨죠?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요. 부모에게도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호선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코칭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사연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이하나둘둘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어릴 때부터 음식 구분부터 식사 예절, 단체 생활 등 조목조목 차분하게 계속 각인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0567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이들 교육 문제, 부부간의 문제는 풀지 못할 숙제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4053님 저도 중3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식 농사는 참 어렵네요. 정답이 없어요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둘둘둘둘님 3번 코칭 사춘기 딸 둘인데요.
선생님이 권해주신 책 읽어볼게요 해주셨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겁니다. 4304님 퀴즈 정답 1번 디렉팅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잘 듣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처음 문자 보내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0746님 3번 코칭입니다. 제가 코칭하는 코치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행복한 저녁이네요. 아, 네. 훌륭하시네요. 네. 네. 스포츠 코치이실 가능성도 있고요. 상담 네. 코치 상담 아마 코치. 말씀하신 건 아마 상담 코치이신 아,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8964님 정답 3번입니다. 솔직히 검색 찬스를 사용했는데 정답 처리해 주실 건가요? 네. 네, 당첨자는요. 0746 8259 5979 4053 1377 네, 5분 선정되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가는 길 막히시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죠. 네, 따봉입니다. 네.